없는 사람은 그냥 칠판 보면서 해봐. 맞아. 저번 시간 23페이지. 자, 그네가 있어. 또는 이렇게 그 받침대가 있어. 여기 거리가 만약에 1대2면 여기 거리가 1대2야. 그럼 힘은 2대1이겠지. 즉 내가 들 때 2분의 1의 힘으로 얘를 들 수 있잖아. 그건 이해되지. 그런데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거든. 요거랑 요거. 그래서 힘이 반절이지만 거리가 2배가 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1이라는 것이 힘 곱하기 거리였잖아. 힘은 반절이 되는데 거리가 2배가 되기 때문에 1에서는 어떤 내가 이득이 없어. 다시 할게. 힘은 이득이 있다. 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물체를 드는데 필요한 일은 똑같아. 힘이 반절되는데 거리가 2배가 되거든. 얘를 이렇게 든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린다는 거잖아. 내리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볼게. 일의 원리. 지뢰 같은 도구를 쓰면 힘에는 이득을 보지만 이동거리는 손해를 보니까 결국에 일에서는 이득이 없다.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은 똑같아. 근데 힘은 적게 들어. 좋아, 넘어가자. 자, 예제 21번 간단하게 풀게. 지뢰로 60짜리를 20으로 들어 올렸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 60이 있는데 내가 20으로 당기는 거니까 거리가 1대3이지, 그치? 그래서 길이의 비는 1대3이다. 물체를 근데 0.05를 들어 올리려면은 거리가 그만큼 3배가 되니까 0.15m가 되겠지.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똑같아서 내가 물체를 드는데 가하는 일 또는 에너지는 똑같다. 자, 요거랑 비슷한 것이 이 촉바퀴라고 하거든. 얘가 이 옆에서 본 거고 실제로는 작은 원통이랑 큰 원통이 이렇게 합쳐진 거야. 이런 느낌이야. 요거랑 요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 있어. 이해돼? 그래서 하나는 물체를 여기다 놔. 그리고 실을 일로 당겨.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1대2라고 쳐봐. 그럼 힘도 그냥 반절로 내가 당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힘은 반절이지만 거리가 2배가 돼. 왜냐면 반지름이 1대2니까 둘레도 1대2가 되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1에는 이득이 없다. 1은 같다. 밑줄. 이해됐지? 별거 없지? 자, 예제 22번은 넘어갈게. 알아서 풀어. 알겠지? 넘어가자. 자, 그래서 넘겨놓고 일단 쌤이 하나 볼게. 23분 처리. 도르래로 연결된 두 물체 에너지인데 오늘 쌤이랑 이거 좀 얘기 많이 할 거야. 자, A, B가 이렇게 있어. 그 뉴턴역학에서의 문제랑 조금 달라.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A를 놓잖아. 얘가 무겁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자, 정지였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둘 다 0이지. 다시 저번에 배웠던 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웠어. 위치 에너지 공식은 뭐야? mgh.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지.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둘 다 0이야. 근데 놓아서 운동하는 순간, 운동하고 있는 순간에 속도가 있지. 그럼 둘 다 운동 에너지는 늘어났지. 이해돼? 자, A의 운동 에너지 늘어났고 B의 운동 에너지 늘어났어. 둘 다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A의 위치 에너지는 줄고 B의 위치 에너지 증가했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A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A, B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B의 위치 에너지 합이랑 같다. 이해돼? 그거를 쌤이랑 계속 얘기할 거야, 오늘. 자, 그래서 결국에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A의 위치 에너지 감소, 동그라미 쳐봐. A가 위치 에너지 감소했잖아. 그 양이랑
B가 위치 에너지 증가 플러스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 요 식을 써주면 돼. 그래서 질량은 알려주고 A가 몇 미터 내려갔을 때 속도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봐. 그래서 쌤이랑 몇 문제 풀어볼게. 자, 이제 23번 풀어볼게. 그림을 쌤이 간단하게 그릴게. 일단 이것만 봐봐. 도로래가 있고 여기 9자리가 있고 여기 1자리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게 A고 B야. 얘가 1m 내려갔어. 그럼 B는 몇 미터 올라가? 1m 올라가겠지. 그치? 그때의 둘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A는 다시 A 위치 감소는 몇일까? 9kg짜리가 1m 감소했으니까 9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90줄이 감소했지. 그리고 B 위치 증가. B는 몇이 증가했어? 그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10줄 증가했지. 그리고 A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이게 몇이냐고. 봐봐. 이 90이 나눠준 거잖아. 그래서 80줄이 돼야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 바로 쓸게. 자, 2분의 1 곱하기. 두 물체를 하나로 보면 질량이 10이지. 그리고 V제곱이라 하면 되겠지. 그래서 V제곱은 16이니까 V는 4m/s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림 그려보고 한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간단하게. 됐나?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 실이 한일 그거는 여기 써있지만 쌤이 천천히 얘기해줄게. 자, 24번 바로 볼게. 문제를 쌤이랑 같이 읽고 풀어보자. 그 나머지 글은 너희가 읽어봐 집에서.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 2랑 질량 3짜리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10N 땡겨서 4m 이동시켰대. 상황 이해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 뭐야? 요거의 가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힘 10, 질량 5. 그럼 가속도 몇이야? A는 2다. 이쪽으로 가속도가 2인 거지. 자, 가속도 구했어. 그럼 장력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장력 구할 수 있는 사람? 자, A를 땡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4N 되겠지. 근데 이제 일에 대한 얘기니까 장력을 좀 세분화해서 요렇게 2N이고 요렇게 2N이다라고 일단 쓸게. 2가 아니지? 4구나. 장력이 4니까 이렇게 쓸게. 그리고 얘를 TA, TB로 놓을게. A를 당기는 힘,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자, 이제 볼게. 첫 번째 가속도는 A는 2다. 장력은 4다. 자, 3번이 중요해. 실이 A의 한 일이야. 쌤이 일에 대한 얘기를
그 저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일의 주체는 사람이나 실 이런 게 아니고 힘이야, 힘. 다시, 그러니까 실이 물체에 일을 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이 물체의 한 일이야. 그래서 실이 A의 한 일은 실이 A를 당기는 그 장력의 한 일이지, 그치? 그래서 물체가 어디로 움직여? 일로 움직이지. 장력은 어디로 작용해? 일로 작용하지. 그럼 그 일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다, 그치? 그리고 일은 힘 곱하기 거리지, 그치? 근데 실이 A에 한 거니까 일단 플러스야. 그래서 플러스라고 쓸게. 그리고 몇 뉴턴이야? 4뉴턴이지. 근데 걔가 4m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16줄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뭐 장력이 한 일 또는 실이 한 일은 별거 없고 이동 거리랑 같은지 아닌지로 부호 판단한 다음에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돼. 이해돼? 그럼 내가 5번을 만들어 볼게. 오른쪽에 실이 B의 한 일. 이거 쓰고 한번 구해봐. 구해봐. 실이 B의 한 일. 일단은 부호가 몇이야? 마이너스 7. 왜냐면 1로 이동하는데 힘이 1로 작용하니까 이 실이 B의 한 일은 정확히 말하면 물체가 1로 운동하는데 방해한 힘이야. 그래서 1이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크기가 4고 4m니까 마이너스 16줄이라는 돼. 자, 중요한 것이 둘이 더하면 같지. 그래서 A, B를 하나의 물체로 보잖아. 그럼 실이 한 일은 0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이해돼? 선생님 좀만 더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 B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힘 몇 개 작용해? 2개 작용하지. 4랑 10이지. 그러면 이 10N의 힘이 한 일을 구해볼게. 그럼 플러스 10 곱하기 4니까 40줄이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실 B가 한 일은 마이너스 16줄이지. 그러면 B에는 두 힘이 작용하는데 두 힘이 각각 다른 일을 한 거야. 근데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쪽으로 24 플러스 24줄이 되지. 그래서 B가 받는 최종적인 에너지는 1로 24란 얘기야.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게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거야. 실제로 R자 힘이 10이랑 4니까 이쪽 6이잖아. 6 곱하기 4 하면 24가 되겠지. 그래서 R자 힘의 한 일은 의미가 요거야. 실제로 B가 받는 에너지. B는 이쪽으로 40 받고 이쪽으로 16 받아. 그러면 이쪽으로 24를 받는 거잖아. 그 느낌이다. 좋아. 그리고 이제 4번. 4m 이동한 뒤 두물체의 속력. 4m 이동했잖아.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볼게. 5kg짜리가 4m 이동했어. 10N만큼 받아서. 그러면은 얼마만큼 일을 받은 거야? 40줄 일 받았지. 그 받은 일이 전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겠지. 마찰이 없으니까 빨라진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제곱으로 변환됐다고 쓰면 돼. 다시 둘이 합쳐서 총 40을 받았어. 근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다 이 얘기야. 그래서 V는 4m/s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힘이 주어지고 속력 물어보면은 그 힘이 물체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다 변환됐다라고 너희가 대답할 수 있고 서술형 쓰면 돼. 그리고 이 개념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쌤이 여기 좀 천천히 나가는 거야. 됐나? 오케이. 넘어가자. 요거 쌤이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 예제 25번. 3분 줄게 한번 풀어봐.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장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괜찮으면 그 밑에도 풀어봐. 똑같은 문제다. 자, 봅시다. 장력 몇이야? 장력은 48N이라고 그냥 할게. 이렇게 뭐. 애들아, 어디로 움직여?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럼 이동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쪽이고 이쪽이야. 자, 48. 실이 A에 한 일. 얘들아, 실이 A에는 1로 땡기지. 근데 이동은 이쪽이지. 그럼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다르면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힘 곱하기 몇 미터 움직였어. 1m니까 마이너스 48주. 두 번째, 실 B는 어디로 땡겨? 1로 땡기지. 근데 운동 방향 어디야? 1로지. 그러면 합치면은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아, 졸려 보여가지고. 그래서 48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48주. 자, 신기하게도 줄이 있잖아. 그럼 두 개 하나로 봤을 때 그 실이 최종적으로 한 일은 0이야 항상. 왜냐면 이쪽으로 땡기면서 이쪽으로 땡기니까 그냥 상쇄돼. 그것만 기억해줘. 알겠지? 좋아. 그 다음에 밑에 거 풀어봐. 3번. 똑같은 문제다. 그치? 풀어봐. 실이 A의 한 일. 실이 B의 한 일이라고 나와도 부호도 잘 써야 돼. 자, 같이 볼까? 하나로 5로 봐. 일단 실이 A의 한 일은 장력 구한 다음에 플러스 12 곱하기 5니까 60줄이겠지? 플러스 60줄. 그 다음에 속력이니까 자 5kg짜리를 20으로 당겨서 5m 갔으니까 플러스 100줄이 늘어났겠지. 걔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제곱. 그럼 V는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하나로 보고 20짜리가 5m 이동시켰으니까 100줄을 일을 했어. 그 일이 운동에너지로 변환됐다. 전부. 질량이 5니까. 이해돼? 좋았어. 그래서 요거 꼭 복습을 잘 해봐. 혼자서 읽고 좀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해볼까? 미안해. 좀만 하다 가자. 이거 아니야, 뭐 여기서 안 풀어. 얘들아, 이거 위에 두꺼워가지고 좀 그 호치케스 좀 두꺼운 거 해가지고 위에가 뾰족하거든? 그거 잘 보고 해라. 위에 날카로우니까 조심해. 여기 엄청 뾰족하다, 그치? 졸릴 때마다 그거 만져. 그러면 좀 잠 깰 것 같아. 미안해. 자, 보자. 그래서 그것도 두꺼운데 이거 다는 안 할 거고 그냥 혼자서 많이 읽어보는 걸로 많이 할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 상태로 끝나잖아. 그럼 하이탑이랑 완전 못 풀어. 그래서 쌤이 좀 더 얘기를 할게. 알겠지?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프린트. 이제 방금까지 했던 그 프린트는 안 가져와도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방금 나눠준 프린트 가져오면 돼. 자, 일단은 천천히 얘기 좀 할게. 우리 물리학에서 배우는 힘이 총 이렇게 7개가 나와. 7개.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에서 얘기하는 게 5개가 나와. 5개. 그리고 그래 5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자, 2번. 큰 2번. 보존의 조건 별표. 자, 밑줄 쳐볼게.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의 합력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건데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 정확히 말하면은 중력 플러스 탄성력만 존재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용수철이 있으면 탄성력을 얘기하고 용수철이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어쨌든 중력하고 탄성력만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변환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넘겨보자.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봐. 자, 문제 1번. 영희가 H에서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중에서 뭐만 가져? 위치 에너지만 가지지. 근데 걔가 내려와서 바닥이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만 가지겠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 mgh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변환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아, 얘가 됐구나라고 인식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식을 쓰는 거야. 그럼 신기하게 m이 날라가. 따라서 v는 루트 2gh가 되니까 디귿이 맞아. 그 다음 기억.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바뀌지. 작아지지, 그치? 내려가니까. 니은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해됐어?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 다음 3절.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어려운 문제 좀 나오는데, 자, 빗면이 이렇게 있는데 울룩불룩 하잖아. 근데 수직항력은 항상 중요한 게 이거야. 운동을 일로 하면은 수직항력은 그 수직으로 작용을 해. 왜냐면 지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수직항력은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거든. 중요한 것이 수직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이쪽으로 하는데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은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한다. 한 번만 더 적자. 근데 이 물체가 운동할 때 힘을 좀 그리면은 빨간색은 수직항력이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 위치 하나하나에서 운동 방향의 수직이 항상. 근데 중력은 항상 이쪽이거든. 얘들아 봐봐. 빨간색은 이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이니까 1에 고려를 하면 안 돼. 1을 곱할 때. 근데 중력은 운동 방향이랑 각도가 존재해야지. 90도가 아니지. 그러면 중력은 일을 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해서요. 알겠지?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넘어가자. 자, 오늘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4절부터야. 4절부터. 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빗면에 놨는데 정지해서 출발했지. 그럼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3h만큼 올라가. 이때 얘와 얘의 속도비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없을 때. 여기 보면 마찰력도 없고 뭐 힘이 작용하는 게 없거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항상 유지가 돼.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 위밖에 없지. 여기는 운밖에 없지. 얘는 위, 운 합쳐져 있지. 그래서 그거를 합친 게 서로 같다라고 풀 거야. 이해돼? 근데 쌤이 예전에 풀 때 이렇게 컴마로 표시하자고 그랬어. 뭐 위든 운이든 상관이 없어. 운, 위.
그래서 각 지점마다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적은 다음에 둘이 합이 같다고 놓으면 돼. 자, 예를 볼게. 여기 지점에서는 여기가 위고 운이야. 아, 이거 운이고 위야. 운 위.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0이니까 0이라 쓸게. 근데 위치 에너지 몇이야? 질량이 m짜리고 4h니까 4mg지. 여기서는 위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아까 v0라 써 있었거든. 그래서 2분의 1 v0 작업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3mgh고 2분의 1 여기 v니까 mv 제곱이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면 돼. 둘이 합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v를 h로 표현할 수 있고 v0도 h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이해돼? 다시 중력만 있으면 요게 항상 서로 같아. 이해돼 안 돼? 좋아. 자, 문제 2번. 이거 읽고 같이 풀어볼게. 자, 높이가 h인 지점 여기서 2v로 출발했어. 그랬더니 2h일 때 v가 됐어.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가서 몇 h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기본적인 유형이야. 이해돼? 그러면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있어? 없지. 그럼 보존된다. 자, 운 위 쓸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몇이야? 쌤, 야, 근데 애들아, 쌤이 바로 스킬 좀 알려줄게, 스킬. 자, 천천히 들어. 여기 지금 막 2분의 1 mv제곱 mgh 이지랄 나잖아. 이거 영어 시간도 아니고 알파벳이 이렇게 많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자, 문제가 딱 보이잖아. 그러면은 질량 m이지. 질량 안 써있나? 상관없어, m이야. 자, 2분의 1 m v 제곱을 내가 키네틱 에너지 k라고 표현할 거야, 그냥. 그리고 mgh를 h로 표현할 거야.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기호로 표시한다. 이해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는 원래 2분의 1 m하고 4v 제곱이지. 몇 k야? 여기 4k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해되는데? 다시 할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근데 요게 2배 됐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지. 그래서 여기를 4k로 놓는 거야.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몇 h야? h지. 그러니까 그냥 h라고 놓을게. 이해돼? 그럼 여기가 몇 컴마 몇이 되는지 한번 표시해봐. 그래. 운동 에너지 K, 위치 에너지 EH지. 이 둘이 같지? 관계식 하나 나오네. 아, 3K가 H구나. 두 개 더한 게 두 개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해돼? 그래서 바로 여기로 가자. 자, 정지했을 때 운동 에너지 0이지. 봐봐. 3K가 H니까 K는 3분의 1 H지. 그럼 여기를 3분의 1 H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두 개 합치면 몇이야? 3분의 7 H지.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분의 7 H가 돼야지. 두 개 합친 게 같으니까. 그럼 3분의 7 H라는 것은 높이가 3분의 7 H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워. 기호로 풀지, 알겠지? 이해되는데? 쌤이 원래 좀 수업 더 한 다음에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할게. 이해돼? 이렇게 K랑 H로, 그러니까 너희가 설정을 해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절. 자, 기준면은 내가 정한다. 이 위치 에너지에서 쌤이 높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었어. 물체가 여기 있어. 근데 기준면이 여기 있으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근데 기준면이 여기야.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 0이야.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중요한 것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기준면을 어디에 놓든 간에 동일해. 알겠지? 자, 이거 원래 모의고사, 옛날 모의고사 문제인데 문제에서 한번 살짝 풀어볼래? 1분만 줄게.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
같이 볼 사람? 이거 좀 어렵다. 어려워. 자, 컴마로 표현해 볼게. 컴마. 알겠지? 일단은 A가 여기서 가만히 놓았지. 그럼 내가 운 위를 쓸 거야. A는 운동 에너지 몇이야? 0이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A랑 C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알 수 있지. 4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플러스 40으로 넣어. 선생님, 그러면 D는요?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돼. 이해돼? 그럼 C는 얘들아,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몇일까? 위치 에너지 몇 대? 그래, 0. 그럼 운동 에너지는? 그래, 둘이 합쳐서 같아야잖아. 왜?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있으면요, 좀 기다려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 써야겠다, 그치? 얘들아, C랑 B가 질량이 같은데 속력이 2대 1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일까? 4대 1이지.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가 10이 돼. 다시, 여기의 속력이 여기 속력의 2배라며. 그럼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여기 40이니까 10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둘이 합쳐서 40이니까 30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30이 되네, 그치? 그럼 여기 20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는 60이 되면 돼. 전혀 이상하지 않은 풀이야. 내가 기준면을 여기로 설정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 이해돼? 좋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 기억. A와 B 사이의 거리는 여기 10이니까 아니지. 질량이 1이잖아. 그럼 1 곱하기 H, 1 곱하기 10 곱하기 H가 10줄이 돼야 하니까 H는 1m가 되면 돼, 알겠지? 니은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30이겠네. 위치 에너지가 30만큼 변했으니까 중력의 한 일은 30이다라고 하면 돼. 맞지? 디귿에서 속력 어떻게 구해? 운동 에너지 60이잖아. 2분의 1 m v 제곱. 그럼 v 제곱은 루트 120이니까 2 루트 30이 맞다. v는 이렇게 한번 풀어봐. 참, 이 정도 수업이 좀 과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 풀려면은 이 정도가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학교에서는 이 정도 안 하겠지만 시험을 이렇게 내신다고. 쌤, 시험이 쉬운데요? 그럼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으려면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넘어갈게. 좋아. 자, 지금까지는 중력밖에 없어서 합친 게 일정한 문제야.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야. 근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더 나온다. 첫 번째는 마찰력 같은 게 존재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깎이는 경우. 두 번째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래서 더 빨라져.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첫 번째, 손실이 있어. 여기서 얘들아 놨는데 떨어졌어. 근데 여기가 마찰면이래. 마찰력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마찰력은 무조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그 힘은 물체에 마이너스의 1을 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깎여.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마찰력 때문에 20이 깎여서 8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자, 위에다 써봐. 마찰력이 한 1.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하고 가로치고 감소량이라고 써줘봐.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쉽게 얘기해 볼게. 여기에 100의 에너지가 있었어.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마찰력이 20의 줄에 일을 한대. 그럼 100이었는데 여기까지 100이지. 마찰력이 없어. 여기에 마찰력이 있어. 100이었는데 20 깎여서 80이 됐지. 그때 얘 뭐 운동 에너지 같은 거 물어봐. 그럼 100이었던 거에서 20만 빼면 80이 되잖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풀면 돼. 별거 없지? 자, 그래서 마찰면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깎여. 나머지에서는 보존이 돼. 이게 중요해, 알겠지? 나머지는 보존이 돼. 그러다 깎여. 보존돼, 깎여.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고. 자, 바로 여기 7쪽에 문제 4번 볼게. 문제 4번.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 얘들아. 자, 천천히 설명해볼게. 자, 같이 보자. 여기서 V0로 출발했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지. 걔가 쫙 가서 여기서 정지했어. 위치 에너지만 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다 변환된 거지, 그치? 근데 마찰면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갔더니 3H까지밖에 못 간대. 그때 나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몇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 몇이야? 몇 깎였어? MGH가 깎였지. 왜냐면 4MGH였는데 합친 게 3MGH가 된 거잖아. 이해돼? 응. 그럼 봐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도 4MGH를 할 수 있겠지. 크기가. 여기서도 4MGH지. 여기서 MGH가 깎여서 3MGH가 된 거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해되는데? 좋아. 별거 없지? 넘어가자.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것이 9절. 자, 이렇게 마찰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놔. 그럼 보존돼, 보존 안 돼, 보존돼, 보존 안 돼, 보존돼, 보존돼, 보존 안 돼, 보존돼, 보존 안 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존되는 곳과 보존 안 되는 곳을 너희가 풀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놓고 출발해서 딱 마찰면 직전까지는 보존이 되니까 감소한 만큼 운동에너지 증가했다 해서 속력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서 몇 깎였다 알려줘. 그럼 그 깎인 만큼 속도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5번 얘만 풀어볼게. 자, 수능 문제다, 그치? 같이 해보자, 이거. 봐봐. 이렇게 할게. 선생님 설명해 줄게. 여기서 놨어. 그랬더니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마찰이 있고 일로 올라갔다가 일로 가서 여기서 정지하는 거야. 원래 마찰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같은 높이면 무한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깎이기 때문에 갖다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요거랑 요거의 높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식을 쓰지 말고 풀어볼까? 해볼게. 자, 요만큼 있었어. 근데 한 번 다 지나갔지. 깎였지. 그리고 한 번 다 지나가서 멈췄지. 그럼 여기서 깎인 에너지를 내가 마이너스 2라고 놓을게. 여기서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깎인 게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긴 몇 2였을까? 2였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2니까 깎이고 깎여서 정지한 거잖아, 딱 여기서. 그럼 여기는 몇 2일까? 1, 2지. 왜냐면 2였는데 한번 깎여서 2가 됐고 깎여서 0 된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 그래서 2대 1이다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괜찮지? 좋아. 오늘 여기까지.